네, 안녕하세요. 오늘 원자 수학은 실력 문제와 응용 문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기본 문제, 실력 문제처럼 비슷한 유형은 한두 문제만 풀어주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앞에 영상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겠고요. 복습을 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그 문제 다시 해설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 때 순서. 자,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두 번째, 괄호가 해결됐으면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엔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풀기였습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1번, 괄호가 없죠. 그럼 두 번째, 곱하기 나누기 찾기입니다. 여기 곱하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1번, 58에 40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앞에서 뒤라 그랬어요. 16과 40을 더하겠습니다. 56. 그 다음 빼기 해야 되겠죠? 56 빼기 20 하면은 36이 나오겠습니다. 2번 여러분이 풀어보면 되고 이 순서대로 꼭 지켜서 가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두 식을 하나로 나타내 보세요. 그런데 자, 네, 두 식을 하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3 더하기 5는 8이에요. 자, 그리고 6 곱하기 8 나누기 3은 16입니다. 이 두 식을 하나로 나타내는데 이런 거 문제에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인데 이럴 경우에 1번에 있는 이 답이 2번 식에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8이 여기 있죠. 그럼 이 자리에 이 식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8은 다른 말로 3 더하기 5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신 이럴 때는 괄호를 붙여주는 거 잊지 마세요. 6 곱하기 8자리에 3 더하기 5 넣어주고 나누기 3은 16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앞에 것만 풀어줄게요. 자, 1번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2번 곱하기 나누기, 3번 앞에서 뒤로. 여기는 괄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곱하기부터 6, 5, 30. 그 다음 앞에서부터 하라 그랬죠. 62 빼기 3부터 하는 거예요. 59. 그 다음에 59와 30부터 해서 89입니다. 오른쪽 것도 답이 나오겠죠. 그럼 둘 중에 큰 곳을 보고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괄호 있는지, 2번 곱하기 나누기, 3번 앞에서 뒤로. 자, 여기 보니까 괄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부터 풀어줄게요. 26 더하기 22는 48. 밑에 식을 그대로 쓰면 48 나누기 8 빼기 14 나누기 7이에요. 괄호, 나눗셈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나눗셈부터 해결해 주는데, 자, 48 나누기 8 하면 6이죠. 14 나누기 7 하면 2. 가운데 602 하면 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 틀린 부분이 있죠. 선생님과 계속 수업한 친구들이 알겠지만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면 잘못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막 고치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식의 결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죠. 그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답 나오는 걸 더해주면 되겠죠.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 7번은 어렵지는 않은데 수 감각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많이 보면 좋겠어요. 자, 식이 성립하도록 괄호를 묶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식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괄호를 넣으면 답이 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괄호를 넣어보면 선생님은 어디 딱 넣으면 되겠다 이런 게 한두 번만 보면 보이겠지만 여러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냐,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할 필요가 없죠.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곱하기이기 때문에 빼기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씌워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4 나누기 4도 그렇겠죠. 앞에 더하기 빼기 있으니까 나누기가 먼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하고 나누기에는 딱히 먼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빼기 더하기 이쪽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여기 빼기에다가 수가 간단하니까 하면은
2 되겠죠? 16 더하기 24 나누기 2 곱하기 3이 될 거예요. 그럼 나누기 먼저 12, 그 다음 곱하기 하면 36. 16 더하기 36은 50이죠. 그러니까 4 빼기 2에 괄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남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더하기가 있는 곳. 16과 24죠. 더해보세요. 40 나누기 4 빼기 2 곱하기 3. 나누기 곱하기부터 해야 되겠죠? 10, 2, 3은 6. 10 빼기 6은 4.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괄호를 넣는 곳 문제를 할 때는 나누기나 곱하기는 최대한 피하세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위주로 괄호를 넣어보면 여러분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8번입니다. 8번은 아몬드 쿠키가 45개 있고 이 쿠키를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다 합쳐서 전체 몇 명이죠? 9명이죠. 몇 개씩? 2개씩 먹었어요. 남은 쿠키. 자, 이런 거 남은 뭐뭐 나머지 뭐뭐 이런 거 할 때는 전체를 제일 앞에 써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식이 어땠냐면 선생님 앞에 수업에서 했는데 전체 빼기 산 물건 나눠준 개수 뭐 가격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랬죠. 이러면 나머지 금액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면 돼요. 전체 45개 있었고 나눠준 개수를 구해야 되죠. 나눠준 개수는 우리 9명이 2개씩이니까 괄호 4 더하기 5 곱하기 2 하면은 나머지가 남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 앞에 우리가 수업할 때도 선생님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식을 머릿속으로 만들고 숫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구하면 괄호가 있으니까 1번, 2번, 그 다음 3번 되겠죠. 4 더하기 5는 9, 9 곱하기 2는 18, 45에서 18을 빼면 27. 그래서 남은 건 27개죠. 자, 수첩 한 권은 1,000원, 연필 한 타는 4,800원입니다. 연필 한 타는 12자루죠. 여기 나와 있네요. 또는 예전엔 한 타라고 한 다 쓰라고 했는데 이제는 타로 쓰죠. 미연이는 수첩 한 권과 수첩 한 권 1,000원, 연필 한 자루, 한 자루죠. 근데 한 다 쓰는 12자루라고 그랬죠. 12자루. 그러면 얘는 12자루 가격이에요. 한 자루 가격을 구해야 되겠죠? 12자루가 4,800원이니까 4,800원을 몇 개로 나눠요? 12개로 나와야 한 자루 가격이 되겠죠. 그럼 받은 거스름돈은 얼마인가? 거스름돈 문제 나왔죠. 위랑 똑같아요. 전체 가격에서 산 물건을 빼줘야 되겠죠. 자, 위랑 같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0번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볶음밥 5인분 만들려고 합니다. 만원으로 필요한 재료를 사고 남은 돈. 위랑 문제 형태는 같아요. 만원에서 재료값 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재료값을 보면 여러분이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재료값에 보면 9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5인분 만드는데 양파는 5인분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자 1인분이죠. 그러면 곱하기 5를 해서 5인분 가격을 만들어 줘야죠. 소시지는 10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필요한 게 5인분이죠. 그러면 10인분을 5인분으로 만들려면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5인분 가격을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보면 자, 먼저 전체 가격인 만원에서 물건 값을 빼야 된댔죠. 양파 가격 3,000원 더하기 감자 가격 더하기 소시지 가격 해야 돼요. 그럼 감자 가격을 보니까 1인분 800원인데 곱하기 몇을 해야 된댔죠? 5. 그럼 여기는 800 곱하기 5가 되겠고 소시지는 10인분 가격이니까 5인분을 구하기 위해 나누기 2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3600 나누기 2. 그래서 식을 다시 써주면 3000 더하기 800 곱하기 5 더하기 3600 나누기 2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풀면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 5번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죠. 여러분도 직접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1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번도 풀었던 문제하고 비슷하죠. 10개씩 두 문구가 낱개로 4개가 들어있습니다. 시원이가 복숭아를 3개 꺼내 먹으면 남은 복숭아죠. 남은 복숭아. 전체 개수는 이거고 먹은 개수 이거죠. 그래서 전체 빼기 먹은 개수 하면은 나머지 개수가 나오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13번 가반 학생 16명, 남학생, 여학생 14명 다 합치면 30명이죠. 30명이 한 모둠에 5명씩, 그럼 5명씩 나눈다는 거죠. 그럼 나누기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몇 모둠이 나와요? 6모둠. 나반에는 4모둠이 있어요. 가반은 나반보다 몇 모둠이 많은지. 가가 많으니까 가에서 나를 빼주면 2모둠 더 많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식으로, 그러면 이걸 다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더하기 여학생 전체 학생 수 됐죠? 그 다음 나누기 5 데리고 와요. 그리고 몇 모둠이 더 많은지 알기 위해서는 가에서 나를 빼줘야 되겠죠. 빼기 4. 그래서 우리가 2모둠 더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쪽 응용 문제 보겠습니다. 응용 문제는 같은 유형 문제가 2개씩 묶여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3번 문제처럼 이렇게 한 문제씩만 풀어주고 밑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보면 기호 이거를 약속할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보기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 하트는 이렇게 계산하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하면 4 하트 3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4 빼기 3 더하기 4 나누기 3. 어떻게 이런 식이 나왔냐? 가 자리에 4가 있죠. 나 자리에 3이 있죠. 그리고 식은 가 빼기 나 더하기 가 나누기 나였죠. 그러니까 가 자리에 있는 숫자를 뒤쪽 가식에서 가 자리에 다 넣어주고, 나 자리에 있는 건 뒤쪽 식에 나 자리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으로 해보면, 이것도 식이 이렇게 돼 있어도 마찬가지로 제일 1번은 괄호부터요. 이런 기호가 나와도 괄호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식은 8하트 4예요. 8하트 4. 8하트 4를 이쪽으로 빼보겠습니다. 8하트 4 하면 8 빼기 4 더하기 8 나누기 4가 되겠죠.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식은 나누기 8 나누기 4는 2죠. 그 다음 8 빼기 4 더하기 2가 됐어요. 그럼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면 되겠죠. 8 빼기 4는 4, 4 더하기 2는 6. 자, 이렇게 하고 끝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거는 8 하트 4예요. 이게 6이란 거죠. 그러면은 이거 대신에 이제 몇으로 써줄 수 있냐면 6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식이 다시 나왔죠. 30 하트 6. 자, 30 하트 6을 해보겠습니다. 30 빼기 6 더하기 30 나누기 6. 마찬가지로 나누기부터 30 나누기 6 하면 5. 자, 식을 아래로 내려서 계산해주면 30 빼기 6부터 해야겠죠. 24. 그 다음 5 하면 더하면 29. 그래서 총 계산 결과는 29가 나오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8 하트 4를 계산해보세요. 여기 했죠. 6 나왔고요. 여기 대신에 6을 넣어주는 거죠. 30 하트 6 하면 29라는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2번도 보면 여러분 똑같은 유형이에요. 기호는 바뀌었고 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먼저 괄호 안에 있는 10 다이아 2부터 해야 돼요. 여기 가에다가 10 넣고 2를 하겠죠. 그럼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13 다이아 네모 해서 다시 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56 나누기 괄호 5 더하기 네모는 얼마인가요? 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제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죠. 자, 이럴 때 얘는 3번이고, 여러분이 계산할 때 자, 나누기 곱하기가 붙어있는 이 식 전체 안에, 이 식 안에 네모가 있을 경우 이 전체를 네모로 한번 둬볼게요. 네모 말고 세모로 할까요? 헷갈리니까. 그럼 41 더하기 세모는 48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모는 그럼 몇이에요?
7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걸 어떻게 구하지 해서 일일이 계산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나타내 주죠. 이렇게 얘를 세모로 두고 계산하면 7이란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5 더하기 네모는 얼마입니까? 갑자기 또 어떻게 구해? 라고 하는데 차근차근히 합니다. 1번 자 56 나누기 5 더하기 네모가 7이 나왔죠. 얘를 이번엔 동그라미로 둬볼게요. 그럼 56 나누기 동그라미는 7. 동그라미 몇이에요? 8. 쉽게 구할 수 있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5 더하기 네모가 8이 나왔어요. 네모는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여러 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아 진짜 쉽다 이거 어렵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 다음 주 되면 또 풀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또 복습하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스스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를 때까지 복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도 자 먼저 계산을 하세요. 자 그러면 63 나누기 구하면 7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써보세요. 네모 곱하기 4 빼기 3 나누기 5. 여기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식이죠. 이거를 이제 세모로 두는 거예요. 7 더하기 세모는 12. 그럼 세모가 나오겠죠. 5라고. 자, 이 세모가 여기가 5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 여기를 또 동그라미로 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해 나가면 쉽게 계산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네모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세요. 이거는 1번씩 보면 풀이가 잘 진행이 돼 있어요. 네모 곱하기 7 빼기 4가 23이라고 하면 네모 곱하기 7은 자 여기서 또 이게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자 보세요. 네모 곱하기 7 빼기 4는 23이에요. 앞에서 그랬지만 네모 곱하기네요. 네모하고 붙어있는 측은 그냥 세모 이런 식으로 바꿔도 돼요. 어차피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세모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7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27 세모는 이거 전체였으니까 자 네모 곱하기 7 빼기 4가 23보다 작으려면 자 네모 곱하기 7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는 27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28보다 크면 28 빼기 4는 25 28 29가 되면 빼기 4는 26 아 이거 4네요. 24 25 이렇게 되니까 23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세모는 27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 네모 곱하기 7은 27보다 작아야 된다. 자, 7단에서 27보다 작은 거 7, 5, 35죠. 5, 7, 35니까 안 되죠. 그 다음 4, 7 해보세요. 28이니까 이거보다 안 되죠.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될 수 있는 건 1, 2, 3밖에 안 되겠죠. 6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48 나누기 네모 곱하기 4는 64를 먼저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으냐? 48 나누기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꿔보세요. 동그라미 곱하기 4는 64. 동그라미는 그러면 64 나누기 4에서 16이 나와요. 즉 48 나누기 네모가 16이면 이 값이 64가 된다는 거죠. 곱하기 4 했을 때. 근데 이거보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48 나누기 네모가 16보다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48에서 몇을 나누면 16보다 커지냐? 자, 48, 16 할 때는 여러분이 이런 거 할 때는 48을 16으로 나눠 보세요. 16 제일 큰 거 3이죠. 48. 자,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3을 넣으면 16이죠. 만약에 3보다 큰 수로 나눠 버리면 그 값은 작아지죠. 예를 들어 4 나누기 4 했을 때는 12가 나오고
나누기 6 했을 때는 8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4, 6 이 친구들은 다 안 되죠. 3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보다 여기가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3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1, 2만 가능해요. 자, 이런 문제들 5번, 6번 같은 문제들 자주 복습해 주면 좋겠죠. 수카드 1, 4, 7을 한 번씩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려고 한다.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누기를 하죠. 28에서 나눌 때 나눈 수가 커지면 몫은 작아져요. 근데 이 전체가 작으면 몫은 커져요. 그러면 가급적 여기는 수를 작게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해서 작게 나오는 거 1, 4, 7 중에 뭐가 제일 작을까요? 1하고 4를 곱하는 게 제일 작겠죠. 그러면 여기가 나누면 7, 7, 여기 7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풀 때는 다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풀면 좋겠죠. 우선 더 넣어 볼게요. 1, 4, 7, 1, 7, 4 순서대로 제일 앞에 1 넣었을 때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4를 넣었을 때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 7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4는 4, 28 나누기 4는 7, 7 더하기 7은 14, 1 곱하기 7은 7, 28 나누기 7은 4, 4 더하기 4는 8, 4 곱하기 1은 4, 28 나누기 4는 7, 7 더하기 7은 14, 4, 7에 28, 28에서 28 나누면 1이죠. 1 더하기 1은 2, 7, 1은 7, 28에서 7 나누면 4, 4 더하기 4는 8, 아이고 7, 4, 28, 28에서 28 나누면 1,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계산 결과가 가장 클 때는 언제입니까? 1, 4, 7 또는 4, 1, 7이고 그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값은 1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곱하기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곱하기는 여기 수가 이 전체 결과가 커야 돼요. 그럼 이 몫이 크려면 여기 네모 수가 작아야 되겠죠.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자, 클 때입니다. 클 때는 여기가 가장 적어야 되니까 2. 그 다음 곱하는 수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6, 3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을 때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 클 때는 이 결과가 크면 클수록 결과가 크면은 클수록 좋았지만 지금은 결과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곱하기니까 제일 작게 곱해져야 돼. 그러면 여기 6 나누기 뭐 했을 때 몫이 가장 작은 걸 생각해 보면 몇이 될 수 있겠어요? 6이 될 수 있겠죠. 몫이 1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럼 1하고 곱하는 수인데 곱하는 수도 제일 작아야 되겠죠. 나머지 카드 2, 3카드 중에 적게 곱할 수 있는 건 2니까 2 되면 2, 1 더하기 3 요런 2, 6, 3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2 곱하기 1 더하기 3이 되어서 2 더하기 3은 5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3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죠. 3 곱하기 1 더하기 2 하면 3 더하기 2 똑같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5가 가능하겠습니다. 선생님 다른 게 더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 풀어보죠. 자, 2 곱하기 6 나누기 3 더하기 6. 자, 그 다음 2 곱하기 6 나누기 6 더하기 3 됐고요. 3 곱하기 6 나누기 2 6 3 곱하기 6 나누기 6 더하기 2 다음 6 곱하기 6 나누기 2 더하기 3 6 곱하기 6 나누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봅시다. 여기는 2 4 더하기 6은 10 6 나누기 6 1 2 1은 2 더하기 3은 5 6 나누기 2는 3 3 곱하기 3은 9 9 더하기 6은 15
6 나누기 6은 1, 3의 1은 3 더하기 2는 5, 6 나누기 2는 3, 3, 6, 18 더하기 3은 21, 6 나누기 3은 2, 6이 12 더하기 2는 14.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계산한 두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응용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풀면서 모르는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요. 그래도 못 풀겠다 하면 선생님한테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